네, 여러분 2, 3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화학 모의고사 풀이 쭉 진행할게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뽑아놓고 필기할 거 하고 이 정도만 하면 3월 모의고사 대비로는 충분하겠다 싶은 수준으로 필기 좀 많이 해놓을게요. 원소 X로 이루어진 그래핀의 구조, 우리 통합과학에서 신소재 파트에 나오는 탄소 동소체의 예시로 나오는 거니까 뭐 답은 2번으로 바로 낼 수 있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화학 결합의 종류로는 3종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금속 결합 물질은요 100% 금속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화학식으로는 보통 잘못 배우는 사람들이 금속 더하기 금속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금속 원소 그 자체, 리튬이라고 하는 것, 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 구리라고 하는 금속 원소 그 자체가 금속 결합 물질이다. 되시나요? 리튬이라는 화학식을 봤을 때 리튬 원자면 당연히 리튬이라고 하는 알갱이 하나에 대한 얘기가 맞지만, 리튬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금속 결합 물질은 형성 원리가 금속 양이온과 뭐라 그랬나요? 금속 양이온과 뭐죠?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리튬은 1족이니까 1가 양이온이 되는 애고, 얘가 전자를 버렸다. 주변에 비금속이 있으면 이걸 받아먹고 비금속 음이온이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이온 결합 형성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이 될 텐데, 옆에도 재수없게 또 리튬이 오는 거야. 그럼 얘가 전자를 받아먹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안정해지는 과정에서 전자를 하나 버리기만 할 거라는 거. 오케이? 금속만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모두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버리니까 얘가 받아주는 애가 없어서 자유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화학식으로는 Li 이렇게 써지지만 금속 결정에 대한 생각을 좀 떠올려라. 마그네슘이라고 했을 때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은 Mg2+에 얘가 전자를 2개 버리는 거죠. 2족이니까. 근데 그 옆에 비금속이 아니고 똑같은 금속 원소가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버리면서 이렇게 결정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마그네슘 알갱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결정 구조를 좀 떠올려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제 수업을 안 듣는 분들은 굳이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찾아보진 않을 것 같아서 좀 수업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100% 이온 결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러겠죠. 편의상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라고 하는데 100% 그런 건 아니다. 엄밀히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이온 결합이죠. 보편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식 내에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온 결합으로 분류하자라고는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예외적인 애들도 있다는 거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뭐가 있죠? BeF2나 BF3 같은. 베릴륨은 금속, 플로린은 비금속. 붕수는 중금속, 플로린은 비금속.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얘네는 무슨 결합 물질이니까?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잘못 배우는데, 또 다른 예시로 NH4+에 Cl-가 결합한 염화 암모늄 같은 건 온리 비금속이지만 NH4+에 Cl-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과 염화 이온, 이온들 간의 결합으로 형성이 된 거라서 이건 이온 결합 물질로 분류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할 수 있다면 편의상 화학식 내에 금속과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때는 이온 결합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얘네는 이온 결정이 된다는 게 대표적인 예시로 NaCl 같은 거, Na2O 같은 거, 뭐 있죠? Mg 뭘로 할까요? 아무거나 하는데 MgF2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나트륨과 Cl 사이에 바로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나트륨은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염화이온이 되는 이온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들 간에는 엄밀히는 결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안정하니까, 이미 옥텟을 만족했으니까 안정해지고 보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된 게 NaCl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나트륨과 Cl이 그냥 한 개씩만 붙어있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온 결정이라고 했으니까 Na+가 만들어지면 그 옆에 Cl-가 존재하고, 그 옆에 Na+, 그 옆에 Cl-,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이룬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NaCl이라고 하는 화학식을 봤을 때 일단 가장 잘못된 건 Na랑 Cl이 결합한다? 완전 개소리고요. Na+랑 Cl-가 결합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플러스, 그 옆에 마이너스, 이런 방식으로 붙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셔라 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죠.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우리 2, 3학년도 3월 모평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에서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를 제외한 게 모두 다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독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분자라고 하죠.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H2O 수증기 이런 애들. H2는 그 자체로 H알갱이랑 H알갱이가 이렇게 존재하고 결정 구조를 이루지 않고 또 다른 H2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유결합 물질 내에서도 비분자성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분자의 조건은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서 독립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비분자성이라는 게 뭐 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노란색 잘 보이시나요?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건 결국에는 결정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내에서도 결정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공유결합 물질에서 나오는 결정 구조 두 가지가 우리 신소재 파트의 탄소 동소체로 소개가 되는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이 있습니다. 아래다 쓸게요. 최대한 문제는 보존하고 싶어서. 원자 결정은 공유결합 물질 중에 특정 단위체가 반복이 되면서 결정 구조를 이루긴 하는데, 그 단위체의 화학식이 원자식이면 원자 결정, 분자식이면 분자 결정,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예시로서 이제는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가 신소재를 하거나 뭐 통합과학 수준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화원 기준으로 이런 문제들은 기본 지식형이야. 그래서 지식형은 빠르게 풀면 되는 거니까 키워드로 정리해 놓으면 되고, 화원은 결국 양적 관계가 중요한 과목이죠. 그렇습니다. 자, 결정. 근데 이제 화학의 입장에서는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라 하는 의미에서 한 번 정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 친구들이 있더라. 흑연 친구라고 하면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탄소 원자가 이렇게 결정 구조를 정사면체의 배열로 그물 형태로 이어나가는 애. 이게 다이아몬드 그림이죠.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맞는데,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 결정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단위체가, 근데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단위체 사이에 관여하는 이것, 단위체 간의 인력이 공유결합이니까 얘는 원자 결정이라고도 하고 공유결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얘는 다이아몬드라고 했고요. 흑연은요, 여러 개의 판이 흑연이죠.
이 중에 한 개의 층을 떼어낸 게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흑연의 경우에는 각각의 판에 탄소 원자가 육각링의 배열을 이루고 있더라.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여러 개의 판이면 흑연, 하나 떼어내면 그래핀. 각각의 꼭지점에 탄소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 수준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뤘던 건 이거는 화1의 대단원 3단원에도 출제는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탄소 원자 결정 중에서도 탄소는 14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그 중에 모든 전자가 4개의 전자 모두 결합에 참여하므로 남아도는 전자가 없어서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처럼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기전도성이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모두 없다. 근데 흑연은 어떠한 탄소를 잡건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자과 전자 4개 중 3개만 결합에 참여하므로 남아도는 자유전자가 존재해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 전기전도성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분자 결정의 예시로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얼음이랑 드라이 아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원자 결정에는 SiO2의 석연이랄지 분자 결정에는 아이오딘도 있긴 한데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놓기가 곤란해서 그건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되고 지금 수준에선 요 정도만.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얘는 영어로 H2O, 얘는 CO2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얼음은 수증기나 물과 다르게 결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수증기나 물은 이렇게 H2O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끝이에요. 근데 얼음의 경우에는 이런 H2O 분자와 H2O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 뭐 화투에서는 수소결합, 쌍극자 힘 중에 전기음성도 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땡기는 힘이 너무 세. 그래서 얘네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H2O 분자가 6개가 뭉쳐서 육각 링의 배열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 얼음의 화학식은 H2O라고 단위체의 화학식이 그 물질의 화학식을 대변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또 다른 분자와 상호작용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특정한 입체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 결정 구조를 이룬다. 반복되는 단위체가 분자 상태니까 이거를 분자 결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결합에 따른 물질의 특징 정도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넘어갈게요. 이어서 2번입니다. 우리 화1의 대단원 1단원, 화학의 첫걸음 중에 소단원 1단원, 뭐 중단원이라고 할까요? 화학의 유용성 중에 의료 문제, 식량 문제, 주거 문제, 건강 문제 중에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암모니아에 의해 화학식은 NH3고요. 대량 합성을 통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좋고요. 과학자들은 석유를 원료로 하여 합성 섬유를 개발함으로써 의료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합성 섬유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게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 이 정도가 있었죠. 이미 개념형, 지식형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서머리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기억,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맞다. 공기 중에 질소는 부피 백분율로 78%로서 엄청나게 많지만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가 아니라서 이렇게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로 만들어줘야 되고 흡수 가능하다라는 뜻은 우리 몸은 결국엔 그냥 물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는 물에 녹였을 때 뭔 성이죠? 액성이 염기성이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산염기 지시약으로부터. 산염기 지시약 4종류. 뭐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모르시면 찾아보시고요. 니은 천연섬유에 의해 대량 생산이 쉽다. 기본적으로 화학의 유용성 단어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중에 화학이 짱이다. 왜? 인간이 겪은 식량 문제, 주거 문제, 의료 문제, 건강 문제를 모두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의료 문제 해결에 기여한 화학이니까 천연섬유는 기본적으로 단점을 다루고요. 합성섬유는 장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연섬유에 비해 뭔가 장점으로 찍혀 있으면 맞는 보기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요거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학교 내신에는 이제 정전기에 대한 얘기, 흡습성에 대한 얘기를 다룰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개념 파트에다 찍어놨죠. 디귿,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탄수화물이다. 아니다. 합성섬유는 모두 탄수화물 맞습니다. 근데 기억의 암모니아는 탄소가 없으니까 일단 틀린 보기죠. 답은 3번이고요. 탄소화합물이라고 하기 위해선 화합물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물질의 분류 체계에서 요것마저도 제가 영상으로 아마 찍어놨을 거예요. 자연계,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얘기할 수 있죠. 순수한 물질 그 자체인지 혹은 그러한 순물질이 2개 이상 섞여 있는지. 순물질 중에는 호던소 물질, 우리 화학에서는 원소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화합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순수한 물질 그 자체이긴 하지만 구성 원소가 한 종류이면 원소, 호던소 물질 2종류 이상이면 화합물로 분류하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기 위해선 일단 구성 원소가 2종류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백본이 되는 원소가 누구죠? 탄소겠죠. 그래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각종 할로젠족 원소 등 다양한 원소가 붙어 있는 걸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앞에 나온 1번 문제에 나온 그래핀은 탄소화합물이냐 라고 했을 때 그래핀은 화학식으로 C죠. C가 있다고 무조건 탄소화합물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핀은 탄소 원소인 거죠. 그래요?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려면 C에 일단 무언가 이상 붙어 있어야 된다. 2개 이상. 인정?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3번입니다. 화1에 1단원에 탄소화합물에서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외워야 하는 탄소화합물은 제가 다 정리해놨죠. 탄화수소 그룹이 있고요. 알코올 그룹이 있고 카복실산 그룹이 있고 이외 그룹이 있더라. 학교에 따라 디테일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3가지,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2가지, 카복실산 2가지, 이외에도 2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하나 더 알려드렸어요. 3가지.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물질들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외워두셔야 된다. 탄화수소 그룹은 온리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렇죠? 알코올기나 카르복실기와 같은 작용기가 붙어있는 걸 보고 어느 그룹으로 들어갈지, 하이드록시기가 붙어있다면 알코올기로 분류하고 카르복실기가 붙어있다면 카복실산으로 분류하라. 이외에 대해서는 케톤기와 알데하이드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식초의 주성분으로 나오는 건 아세트산이고요. 화학식도 보면 CH3COOH라고 하는 작용기를 표현한 식, 그래서 아세트산의 화학식 중 시성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인정하시나요? 아세트산의 화학식 중 분자식은 뭐가 되는 거죠? C2H4의 O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용기를 표현한 식은 시성식, 구성 원소의 종류에 따른 개수를 나열한 건 분자식. 이마 분자량이 60이 되는 애였죠. 그리고 구성 원소의 종류에 따른 개수 비율을 나타낸 CH2O라고 하는 건 아세트산의 실험식이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손소독제, 소독용 의약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에탄올이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왜 씨발 간은 아세트산이라고 쓰고 나는 C2H 뭐 그런 거 없어. 제가 뭐 프로 유튜버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다는 메테인이죠. 좋습니다. 기억. 아세트산의 액성은 산성이다. 예스고요. 자주 나오는 오답으로는 알코올에는 여러분 OH가 붙어있기 때문에 염기성이니 이렇게 묻는 게 많이 나오죠. 노로 가는 거 기억나시죠? 통합과학 대하니까지. 염기의 정의는 OH가 있다. 그게 아니고 물에 녹아 이온화되어 OH-를 통합과학 수준에선 내놓거나 생성하는 물질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알코올에는 OH가 있는데 염기성이 아니래. 왜 그렇게 돼? 뭐로 설명하면 돼? 물에 내놓질 않나 보지 뭐. 그죠? 이온화가 안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 파트에서 액성을 물어본다면 탄화수소, 알코올, 그리고 이외에 있는 모든 애들은 액성이 그냥 중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염기성이냐 묻는 건 다 틀렸다 하시면 되고, 카복실산의 2개, 폼산과 아세트산은 액성이 산성이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문제에서 했던 2번에서 했나요? 암모니아는 탄수화물은 아니지만 액성이 염기성이다. 기억해놔라. 됐나요? 다음 나는 에탄올이다. 뭐 예스고요. 각각의 물질의 특성 같은 건 제가 영상 찍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디귿 천연가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메테인의 경우에는 liquefied natural gas의 주성분이니까 L 뭐의 주성분이죠? Mg의 주성분이죠.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슬프니까, 그치? 얘랑 상대에서 나오는 건 L 뭐죠? Pg의 주성분이냐? 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액화 석유가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성분이 누구죠?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의 주성분이냐라고 하면 틀린 보기로 가는 거예요. 답은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4번입니다. A일가 양이온과 B일가 음이온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제가 중학생들한테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얘들아 원자 앞에 뭐 보여? 라고 하면 우리 꼬꼬마 친구들이 중성이요 이러거든.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같죠. 그런 관점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형성되는 건 이온이라고 하고, 그로부터 전자수로부터 양성자 수가 다 추론이 됩니다. 지금 세보면은 288 규칙을 따르는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 얘기고요. 전자 10개인 거죠. A일가 양이온은 하나 잃고 네온에 10개가 되는 애니까 원래 11개 있는 나트륨일가 양이온으로 봐주면 되고요. B는 하나 처먹고 네온에 배치가 되는 거니까 원자번은 9번의 플로린 일가 음이온이구나. A 원자와 B 원자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소듐과 플로린을 비교하는 거고요. 기억의 원자번호 11의 9니까 기억 맞다. 니은 원자가 전자수 조개 1의 자리의 숫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나트륨은 1개, 플로린은 7개니까 얘는 틀린 보기.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몇 주기 원소이냐. 그래서 나트륨은 3주기, 플로린 2주기니까 A가 크다. 기억 디귿 4번이고요. 우리 통합과학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1쪽부터 18쪽까지 최외각 전자수는 1, 2, 3, 4, 5, 6, 7 가다가 18쪽에서는 헬륨은 2개, 네온과 아르곤은 8개. 있나요? 원자가 전자수에 대해서 똑같이 1, 2, 3, 4, 5, 6, 7 가다가 18쪽에선 누구든지 0개로 잡아주면 된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고등학교 2학년 분들 혹시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를 표현하는 오비탈에서의 물리량 기억나시나요? 그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더라. 수능에 출제가 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단원 선행이 안 되신 분들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5번입니다. 철과 관련된 반응 가와 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산화되는 물질로 옳은 것은, 본인이 산화가 된다는 건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우리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산화된다라는 뜻으로 얘는 환원제를 골라라 라고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근데 무슨 제 나오면 제끼고 반대 거 되는지 체크였고요. 산화와 환원은 반응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수소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 대단원 4단원 가면 산화수라고 하는 것의 변화로부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것, 환원은 그 반대. 전자와 수소는 산소의 이동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수소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수소를 얻으면 환원. 그렇죠? 산화수라고 하는 건 뭔지 몰라도 됩니다. 대단원 4단원 가서 배워요. 근데 이미 선행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산화수가 증가하면서나 감소하면 완화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 문제를 풀 땐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고요. 결국엔 가장 큰 틀이 산화수의 변화이기 때문에 산화수 변화만 보면 모든 게 다 예상이 돼요.
그래서 가과정. 뭐가 산소를 얻었냐? Do you have 눈깔쓰죠? CO가 CO2가 됐으니까 CO가 산화가 됐다. 산화 결과 생성된 물질은 뭐냐라고 했을 땐 CO2로 잡아주면 되겠어. 나에서는 F2랑 O2가 반응해서 F2O3가 되는 거니까 철이 산소를 받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산화되는 물질은 철이라고 하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산화수의 관점에서 가반응은 일산화탄소에서 산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플로린 2회랑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신화예요. 모르는 사람은 넘기세요. 마이너스 2고요. 탄소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CO2에서 산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플로린 2회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 2개랑 커버치는 탄소는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는 달라지지 않고 산화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그 반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얘가 산화되는 거죠. 맞나요? 나 반응에서는 호던수 물질의 산화수는 0이다. 호던수 물질의 산화수는 0이다. F2O3에서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이온의 가수가 곧 금마의 산화수이다. 산소는 무조건 이가 음이온으로 반응하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짜리 3개랑 커버치고 0이 되기 위해서 철은 하나당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0에서 플러스 3으로 증가했으니까 산화되는 물질은 F2다 라고 하는 것. 좋습니다. 대단원 4단원에서 배운다 얘기했어요. 넘어갈게요. 이어서 6번. 고체 염화나트륨 NaCl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양이온과 음이온 중 하나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단원 2단원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 중에서 등전자 이온 반지름으로 사이즈만 보고도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등전자 상태가 아니네. Na+는 뭐의 전자 배치죠?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요. Cl-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네온은 2층짜리 건물, 아르곤은 3층짜리 건물이니까 이게 크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큰 게 무조건 Cl-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이 Cl-고 니은이 Na+라는 걸 등전자 이온 반지름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추론형 물리량으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죠. Na+랑 Cl-.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 그 자체랑 같으니까 Na+는 11, Cl-는 17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수 Na는 10개, Cl-는 18개. 그래서 이 중에 더 큰 게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Cl-가 기억, 맞죠? Na+가 니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인정?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보이는 게 양성자수분의 전자수인데요.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자핵은 무거워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일정이죠. 그래서 금속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금속이라면 전자수가 감소할 거고요. 비금속이라면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이 값이 1보다 큰 애는 비금속, 작은 애는 금속 이런 관계도 좀 보이네요. 그죠? 기억은 Cl-가 돼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기억과 니은은 전자쌍을 공유한다. 이런 건 공유결합에 적용되는 문장이고요. 전자를 주고받아 이온을 형성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온결합에서는.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디귿. 이미 답은 나왔네요. 염화칼슘 CaCl2는 화학결합의 종류가 같다. 일반적으로 금속 더하기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이온결합이다 라고 해도 된다는 거. 예외적인 경우만 알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다. 맞다. 염화칼슘은 예시로도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이용되죠? 제설제의 주성분이죠. 눈을 녹이는 데 사용이 된다 보다는 눈을 녹이는 데는 그냥 화염 방사기 때리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눈을 녹인다라기보단 혼합물이 됐을 때, 순물질일 때보다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린 현상이 나타나서 어는 점이 내려가서 이미 내려있던 눈은 녹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눈이 내렸을 때 걔네가 잘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애다 라고 제 통합과학 수준에서 다 설명해드죠.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7번입니다. 금속 리튬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 확인 실험이죠. 비커에 물을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다. 페놀프탈레인은 원오브 산염기 지,
액성에 따른 색 변화가 있는 애들을 산염기 지시약으로 채택할 수 있고, 그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4가지라고 했었죠.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리트머스 종이가 있다. 얘네는 다 액성에 따른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애들이고, 페놀프탈레인은 무무빨, 메틸오렌지는 빨노노라고도 하고 빨주노라고도 하죠. BTB는 노초파. 리트머스 종이는 공장에서 찍어낼 때 빨간색 종이도 있고 파란색 종이도 있다. 산성에 넣으면 빨갛게 변한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확인을 해줘야겠죠. 중성에서는 액성에 따른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염기성에선 파란색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염기성 확인 실험은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 가지고 해야겠죠. 그 중에 이제 페놀프탈레인을 쓴 겁니다. 리튬 조각을 넣은 후 변화를 관측하였다.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였고 액성, 붉은색으로 변했으니까 액성 염기성이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거든요. 대단원 1단원에 나오는 이제 화학 결합 원소들의 주기성, 그 뒤에 나오는 그 파트에서, 아니죠, 그 사이에 나오는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동족 원소 관계,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금속 원소라면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산처리 시에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금속이라고 하는 건 대단원 3단원의 그 산염기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그 파트에서 나오는 금속의 반응성 문제. 그래서 H+를 이기지 못하는 금속들은 이제 산처리 시에도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칼카나마, 아르철리, 준합, 수, 구, 수, 은, 백금, 금이 있습니다. 얘네는 산처리를 해도 기체 발생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 일족의 금속 원소들은 물과 반응을 시켜도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이때 혼합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냥 사실 외워라 뭐 이렇게 때려버리는데요. 순수한 물은 일단 pH가 7이다. 아, 이러면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맞지만 화원 수준에서는 조건 부족이죠. 25도씨 조건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근데 25도씨 조건에서 pH가 7이다 라고 해볼게. 그럼 물에는 H+, OH-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pH라고 하는 건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p 함수화한 것, 마이너스 로그를 친 거예요. 그래서 25도씨 조건에서 pH가 7이다 라고 하는 건 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뭐 단위는 몰농도가 됩니다. 몰농도로서 존재한다는 거야, 어쨌든. 그치? OH-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 내에, 다시 순수한 물 내에도 여전히 H+랑 OH- 있어요. 그 개수가 같아서 중성인 것뿐이야, 엄밀히면. 근데 알칼리 금속을 넣으면 그 금속이 전자를 버리는데 그 전자를 H+가 받아먹고, 두 개의 H+가 두 개의 전자를 받아먹고 한 개의 수소 기체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액 내에 H+가 사라진다는 거야. 만약 금속이 이제 H+보다 더 금속성이 크다면 전자를 억지로 먹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야. 물론 금속의 산처리에서는 얘는 H+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금속을 넣었을 때 완전한 과량으로 넣었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산성이 유지가 되겠지만,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원래는 완전한 똔똔이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염기성이 되는 거죠. 요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칼리 금속과 동족 원소에서 상대적으로 나오는 게 할로젠 원소죠. 할로젠 원소는 물에 녹였을 때 액성이, 얘는 염기성이니까 얘는 산성이다 해서 잘못된 오답의 보기로 자주 등장하는 거죠. 할로젠 원소라고 하면 자연계에 존재할 때 이원자 분자의 F2, Cl2, Br2, I2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걸 물에 녹였을 때 산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할로젠 뭐를 녹였을 때요? 화수소를 녹였을 때죠. 기억나시나요? 얘를 물에 녹이면 액성이 산성이 된다. 그러니까 알칼리와 할로젠이 상대가 되는 거니까 염기성과 산성이 상대가 되는 이런 관계를 조금 내고는 싶은데 실제로 액성이 산성이 되진 않으니까 할로젠을 붙인 수소 요 얘기로 액성 산성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거. 금속성의 경우에는 여기 잘 보이시나요? 금속성의 경우에는 주기율표산의 왼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죠. 인정? 비금속성은 반대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질 거고 플로린에서 최대이다. 18쪽의 비활성 기체는 비금속성이 없는 비금속이다 까지.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은 요 관계가 될 겁니다.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표현법으로는 리튬을 물에 녹였을 때는 빠르게 반응한다. 나트륨은 그것보다 좀 더 빠르게, 그런 뜻으로 격렬하게 반응한다. 칼륨을 물에 녹이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어쨌든 기억. 나에서 리튬은 산화되냐? 물에다가 얘를 넣으면 아까 했던 얘기죠. 알칼리 금속 같은 걸 물에 녹이면 알칼리 금속이 물에 들어가면서 전자를 내보내는 거니까 산소를 얻으면 산화, 전자를 잃으면 산화인 거죠. 그래서 전자를 잃는 알칼리 금속, 리튬은 산화된다? 맞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김현빈은 남자다.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뭐 김현빈의 성염색체를 확인했을 때 Y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리튬은 그냥 원 오브 금속이거든. 여러분들 금속이 왜 금속이죠? 라고 하면 금속성이 있어서 금속인 거죠. 그럼 금속성은 뭐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죠. 전자를 잃었다는 건 산화환원 관계에서 산소를 얻은 효과인 거니까 이건 결국 다 산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금속은 왜 금속이야? 금속성이 있어서. 금속성이 뭔데?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 같은 말, 산화되려는 성질이에요. 금속은 그냥 산화되는 애야. 그래서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났다면 무조건 산화밖에 안 됩니다. 됐나요? 니은. 반응 후 수용액에는 OH- 수산화이온이 들어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합과학에서도 맞다 라고 하죠. 항상 들어있는 거니까. 디귿. 리튬 대신 나트륨, 칼륨으로 실험해도 동족 원소에 대한 얘기니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맞다. 답은 5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원소들의 주기성. 주기율표 나와 있으면 일단 채워놓고 시작하시고요. 리튬, 플로린, 주기율표를 안 외웠다.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원자 번호 W가 X보다 크다. 뭐 뒤에 있다. W와 Y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자가 전자수고 원자가 전자수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상정한다. 우리 오비탈 파트에서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쪽에 해당하느냐? 동족 원소라는 거죠. 원자가 전자수 뭐 두 번째 문장이랑 같이 가는 거네요. Z가 Y보다 크다는 건 왼쪽에 Y가 위치하고 오른쪽에 Z가 위치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Y랑 W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했으니까 W와 Y가 위아래는 모르겠지만 동족인 거고 Z랑 X가 동족이다 판단되는 거죠. 나머지 원자 번호는 W가 크다 X보다. 그러면 동주기에 W랑 X가 위치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X가 무조건 원자 번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큰 관계는 W는 3주기이면서 X는 2주기로 올라가는 이 관계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W가 나트륨, Y가 리튬, X가 플로린, Z가 Cl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기억, 니은은 X이다, 플로린은 X이다. 맞다. Y는 비금속이다. 리튬은 금속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수소, 리튬, 베릴륨, 궁소, 그리고 3주기의 규소. 궁소랑 규소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거 봤어?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이 금속, 나머지를 비금속. 궁소와 규소는 중금속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Y, 리튬은 금속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디귿, W와 Z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랑 Z 둘 다 3주기니까 맞다. 답 기억 디귿 4번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어서 9번입니다. 원자 X와 Y. 근데 원자 앞에 뭐고요? 중성이요.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다. X는 전자가 하나니까 양성자도 하나예요. 근데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1의 1의 2의 중수소가 될 거고, Y는 전자가 2개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 있는 2의 1의 3의 3짜리 헬륨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알갱이 흰색 동그라미가 양성자, 색칠 동그라미가 중성자, 쪼꼬미 코딱지가 전자, 색칠 동그라미 중성자이다 말이야. 질량은 Y가 X보다 크다. 그쵸? 2개랑 3개니까 디귿 원자 번호는 X보다 Y가 크다. 딱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0번입니다. 화합물 XY와 ZY2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X랑 Y는 이온 결합 물질인 거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는데 ZY2는 공유 결합 물질이네요. 전자 개수를 세는 방식이 Y랑 Z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2쌍, 그러니까 공유 전자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요 새끼 거고 2개는 이 새끼일 거니까 Z의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맞나요?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네요. 그쵸?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있네요. 그래서 Z는 C고요. Y는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있는 누구죠? 산소죠. 예, CO2. Y는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가 음이온이 되는 애니까 얘는 산화이온 O2-가 되는 거고, X는 가수가 똑같은 이가 양이온의 무언가여야 되는데 전자 개수가 똑같죠. 2개 잃고 10개가 되는 원자 번호 12번에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구나. 그래서 XY 화합물은 MgO구나 판단됩니다. M은 이가 2다 같다. 이 원자과 전자수. X는 마그네슘이니까 2. Z는 탄소니까 4. Z가 크다고 해서 디귿 ZY2 CO2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다. 일반적인 경우에 온리 비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공유결합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번이고요. 통합과학에서 문제가 나온 거긴 한데 대단원 3단원에 여러분들 결합 간의 비교 파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대단원 3-1단원을 결합단원으로 분류하고요. 첫 번째가 결합 내의 비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각각의 결합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뭐를 얘기하고, 얘도 이온 결합 물질, 얘도 이온 결합 물질, 둘 중에 뭐가 더 세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결합 내의 비교입니다. 두 번째가 결합 간의 비교. 그래서 얘는 이온 결합 물질,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인데 둘 중에는 뭐가 더 뭐하냐 라고 분류하는 파트. 그러면 앞에 물리량, 비교하는 물리량이 필요한 거죠. 화학 결합의 세기는 누가 더 세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누가 더 적냐, 상태에 따른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화원 기준으로는 문제가 여기서 출제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1단원의 세 번째가 전기분해 실험인데요. 나오면 하고 지금 안 나와 안 할게요. 근데 일단 외울까요? 개념 설명은 나중에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우리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할 거라서. 화학결합의 세기는 결합의 종류에 따라 공유결합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 이온결합, 그 다음 금속결합 순위. 이미 재수 뭐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유결합이 가장 센 이유는 뭐죠? 비금속들 간에 나도 필요하고 쟤도 필요해. 주는 애가 없어. 그래서 나도 줄 테니 너도 다오해서 공유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비금속들이 씨발 이러면서 존나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유결합의 세계예요. 이온결합은 보편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 그 중에서도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인데, 이온을 형성했다는 건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는 거니까 사실 둘이 막 강하게 붙어있을 이유는 없음.
다만 안정해지고 보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땡기더라. 살아가는 정도. 이게 이온 결합인 거죠. 이것보다는 조금 약하다. 금속 결합은 얘도 마찬가지로 금속 양이온과 뭐 사이에? 자유전자 사이에, 코딱지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조금 약하다라고 합니다. 결합 내의 비교까지 추가를 해드리면 공유결합 내에서는 3중 결합이 2중 결합보다 세고 단일 결합이 가장 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온 결합의 세기는 쿨롱임으로부터 판단이 됩니다. F 이온 결합은 R제곱분의 Q1, Q2에 비례한다. 두 이온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이온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 Q1, Q2는 그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몇 쪽 원소냐에 따라서 몇가 양이온, 몇가 음이온이 될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두 이온 간의 거리 제곱이라고 하는 건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는 이온 반지름으로부터 판단이 되는데 이 이온 반지름 얘기를 대단원 2단원의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쵸? 대단원 3단원에서 배운다고 했으니까 요거 배우고 나면 요거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서로 다른 이온 결합 물질 내에서도 비교가 가능하다. 금속 결합의 경우에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수가 큰 애가 보편적으로 결합이 더 세다라고 합니다. 나트륨은 1가고 마그네슘 2가니까 마그네슘의 결합이 더 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보통의 이제 화학원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공유, 이온, 금속이라. 그래서 결합이 센 애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끊어내기가 어렵다 라고 가르치는데요. 잘못 배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 분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위치해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화학결합의 세기로는 엄청나게 세지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되게 낮더라. 이 차이를 설명하는 건 얘는 단위체 간 인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화학결합의 세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꼴등으로 가는 거고요. 가장 1등으로 찍힌 이 공유결합 물질은 비분자성 공유결합 물질 중에 공유결정, 그러니까 원자결정에 대한 예시. 원자결정에 누구 있었죠? 다이아몬드, 흑연. 걔네들은 높은 게 맞아. 근데 그게 공유결합이라서 라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되게 낮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제끼고 나면 공유결합 물질이 꼴등으로 가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마지막 전기전도수. 뭐 그냥 쉽게만 한번 얘기해보면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자가 이렇게 있어. A야. 여자친구가 있네. 여러분들은 없죠? 그럴까요? 이 A랑 B가 커플인데 이 둘 사이가 얼마나 오래 갈까? 그렇죠? 다른 남자가 막 B를 꼬셨어. 그때 B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남자친구의 팔이 남자친구의 몸에 강하게 붙어 있어. 존나 강하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니까 이 여자친구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 커플은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 뜻이야. 남자친구의 팔이 남자친구의 몸통에 붙어있다. 이거는 화학 결합의 세기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녹인다 끓인다 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를 끊어내는 거라서 이게 단위체가 아니에요.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결합 자체는 엄청 강한 게 맞지만 그러한 분자와 또 다른 분자 사이의 단위체 간 인력은 약하기 때문에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유결정, 이온결정, 금속결정의 경우에는 얘네는 또 그게 된단 말이에요. 결합이 강할수록 단위체 간 인력이 세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에 가깝다. 그러니까 얘네는 남자친구 팔이 남자친구 몸통에 강하게 붙어 있으니까 끊어내기가 어려워. 그 커플은 오래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결정 구조를 이루는 애들은요, 이 팔이 A가 있어. 이게 팔이 지 여자친구인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남자친구의 팔이 남자친구의 몸통에 강하게 붙어있는 화학 결합의 세기라고 하는 것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 땡기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단위체간 인력이라고 한다. 그쵸? 얘가 그 자체로 여자친구면. 그래서 화학결합의 세기랑 단위체간 인력의 세기가 동일 위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 마리에 대해서는 결합이 셀수록 단위체간 인력이 세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꼴등에 오니까 잘 알아두셔라. 5개념은 갖지 말아라. 마지막 전기전도성. 금속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상태에 따라 고체 상태일 때랑 액체 및 수용액 상태일 때. 잘 보이시나요? OOXOXX입니다. 전기전도성이라고 하는 건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인 거고요. 전기전도성은 결국에 금속결합 물질에서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항상 자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기전도성이 있는 겁니다.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구리 다 전기 통한다. 끝. 금속결합 물질이니까. 오케이? 다음 금속 다시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형성된 결합,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는 금속이 버린 전자를 비금속이 받아먹으면서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고체 상태일 때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처럼 전하 나르게가 존재하긴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전기전도성은 없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에 전극을 꽂아봐야 이동할 수가 없다. 전기 안 통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이온결합 물질을요 물에 녹였어. 혹은 뜨겁게 해서 녹는 점보다 높은 온도로 바꿔서 녹였어. 그러니까 멜팅을 시킬 때가 있고 이게 무슨 상태가 된 거죠? 액체 상태가 된 거죠. 혹은 물에 녹이는 디솔빙 과정을 거쳐. 이렇게 액체 및 수용액 상태가 된다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여기에 전극을 꽂으면 플러스는 음극으로 마이너스는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엄밀히는 해리라고 하고 이제 고등 수준에서는 이 과정도 이온화라고 얘기합니다. 중성이었다가 떨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온화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AgCl, PbI2, CaCO3 뭐라 그러죠 걔네? 앙금이라고 하죠. 앙금의 경우에는 물에 녹여도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은 없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얘네는 예외입니다.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공유한다. 밥 한 그릇을 놓고 같이 공유해서 먹는다. 부족해서 그런 거죠. 전자가 부족한 애들이기 때문에 남아도는 자유전자 같은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가 없어서 그렇다. 자유전자가 없어서 그렇다. 인데 예외는 있죠. 공유 결정 중에 흑연 친구들.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의 경우에는 고체 상태일 때 자유전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왜 있죠? 원자과 전자 4개 중 3개만 결합에 참여하니까 우리 1번 문제에서 정리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일반 그냥 전자 자체가 없어. 전하를 띠는 애가 없으니까 전기 안 통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얘네는 그 이유, 여전히 없는 이유를 물에 녹여도 그냥 이온화가 안 되니까 그래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다만 산과 연기 같은 물질들 뭐가 있죠? HCl, CO2, NH3, 뭐 황산, H2SO 뭐 보이나요? 이런 애들은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의 예시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도성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표는 물질 A와 B의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 확인 실험 결과이다. A와 B는 각각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로 나옵니다. 고체와 수용액.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고체 상태일 땐 전기전도성 없고 수용액 상태일 땐 설탕은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XX로 잡아주시면 돼요.
절죠. 그래서 어떤 물질은 어떤 상태건 무조건 X야. A는 설탕, B는 나머지 하나 NaCl이 될 거죠. 그럼 얘는 XO가 돼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X가 되는 거고, O인 게 수용액 상태, X인 게 고체 상태. 오케이? 기억. A는 설탕이다. 예스. 화학식 보이죠? 분자량 342짜리 2당류의 탈수 축합 반응. 가는 수용액이다. 맞다. 기억은 X이다. 맞다. 답은 5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우리 12번부터 다시 가봅시다.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요.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질량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포도당이랑 산소 만들어지는 거. 광합성 과정. 기억은 이산화탄소. 기억 이산화탄소.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기억 이산화탄소이다. 맞다. 니은. 가는 중화 반응이냐. 근데 중화 반응이라고 하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중화열이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는 요 반응에 대한 얘기고요. 가는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참고로 산염기 중화 반응은 100%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디귿. 나에서 메테인은 환원되냐.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산소랑 지금 반응하고 있으니까 산화된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산화는 같은 말로 환원제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디귿 틀린 보기 답 1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3번입니다. 그림 가는 산소가 들어있는 가스통을, 나는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산소가 나의 헬륨보다 큰 값을 갖는 것. 기억의 질량. 산소는 8g이라고 나와 있고요. 나에는 헬륨이 12L 있다. 근데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L라고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 기체의 종류는 무관하니까 이 온도압력 조건에서 어떤 기체든 1몰이 24L이다. 12L면 절반몰이죠. 2분의 1. 헬륨의 원자량이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4의 의미는 1몰당 4g.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절반몰이니까 절반 그램 해줘서 나에는 2g이 있다. 그래서 기억에서 맞다. 니은 분자수, 몰수에 대한 얘기죠. 나에는 2분의 1몰이라고 내가 이미 찾아놨고, 가에는 산소의 분자량은 32니까 몰과 질량의 환산 과정에서는 분자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몰당 32g인데 8g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4분의 1몰이 있구나. 그래서 오른쪽에서 큰 값을 가지니까 니는 틀린 보기. 디귿 전체 원자수.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전체 손가락 수는 사람 수 곱하기 한 명당 손가락 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원자 수는 분자 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고, 뭐 곱할지 나눌지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얘기했던 게, 가에는 O2가 2분의 1몰이 있는 거니까 2원자 다시 4분의 1몰이 있는 거니까 2원자 분자가 4분의 1몰이 있다? 원자 수는 2분의 1몰이 되겠죠. 나에서는 1원자 분자니까 분자의 몰수가 곧 원자의 몰수와 같으면서 2분의 1. 이들이 같은 값을 가지니까 디귿 틀린 보기. 답 1번으로 내줘. 넘어갈게요. 이어서 14번입니다. 수용액 가부터 달을 이온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산, 염기, 그리고 뭐 중성액, 염화 나트륨 NaCl 나와 있으니까 얘네는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 클래스라서 H 플러스의 Cl 마이너스, Na 플러스의 OH 마이너스, Na 플러스의 Cl 마이너스죠. 그래서 공통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Cl 마이너스 아니면 Na 플러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NaCl 같은 경우는 공통 이온을 염산과도 가지고 있고 수산화 나트륨과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이온이 하나의 수용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동그라미는 이렇게 공통이고 세모는 이렇게 공통이네요. 그래서 나에는 공통 이온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얘가 NaC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공통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뭔지만 알면 되는데 네모가 음이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동그라미는 양이온이 돼야 되고 양이온 중에 공통으로 들어있을 수 있는 건 Na+. 그래서 얘가 Na+. 그럼 또 다른 이온은 OH-.
그래서 다는 NaOH 수용액인 거고, 그죠? 세모가 Cl-가 돼야 돼요. 네모는, 하얀 네모는 H+,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흰색 세모가 Cl-이다. 맞다. 니은, 금속 아연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냐? 앞에 원소들의 주기성 파트에서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갈게요. 금속의 경우에는 산 처리 시에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산성 수용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가는 산성이니까 맞는 보기. 디귿 나와 달을 혼합하면 물이 생성되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12번에서. 그죠? 무언가 두 개 수용액이 반응해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 중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산과 염기니까 가와 다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디귿 틀린 보기고 답 3번 내주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어서 15번. 다음은 식초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이죠? CH3COOH. 비커에 식초를 넣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대본 후, 리트머스 종이는 원오브 산염기 지시약이었고, 푸른색을 갖다 놓고 확인을 한다는 건 붉은색으로 변하는지, 이건 산성 확인 실험이 되겠죠. 나 가해 식초에 달걀을 넣고 관찰한다. 됐습니다. 가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식초에는 산성 수용액이니까 H+ 들어있다. 맞다. 여러분들 통합과학 수준에서는요, 산성 수용액에는 H+가 있어서, 중성 수용액에선 아무것도 없어서, 염기성 수용액은 OH-가 있어서라고 배우긴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들 아마 학교 선생님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실제 화학적으로는 산성 수용액에도 H+랑 OH-가 있는 거고, 중성 수용액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H+가 있다, 이런 무조건 맞는 보기예요. 여러분들 H+랑 OH-가 있긴 한데, 이 중에 H가 많으면 산성, 같으면 중성, OH가 많으면 염기성이니까 어떤 수용액이건 항상 있는 겁니다. 앞에 문제에서 가건, 나건, 다건 다 있는 거예요. 디귿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달걀 껍데기라고 하면 주성분이 탄산칼슘이니까 탄산칼슘의 산처리 유형에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답 3번 내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기체 발생 실험 하나 해주죠. 기포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 기체가 정말 수소 기체인지, 그리고 산소 기체인지, 또 뭐 있죠? 이산화탄소 기체인지, 그리고 액체가 만들어질 때 그 액체가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소 기체 확인 실험은 불에 갖다 댔을 때 퍽 소리가 나면 탄다. 불퍽이었죠. 산소 기체는 꺼져가는 불에, 향불에 갖다 대면 다시 타오른다. 오케이? 이산화탄소 확인 실험은 석회수 뿌죠. 물 확인 실험 혹시 아시나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그냥 COCl2라고 할게요. 염화 코발트에 물을 갖다 대면 붉게 변한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 보기에 맞나요? 발생하는 기체가 수소냐라고 하는 건 발생하는 기체를 포집했을 때 불에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나면 탄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고, 그럼 틀린 보기로 잡아주면 되겠죠. 지금은 실제로 발생하는 게 이산화탄소 기체니까 발생하는 기체를 포집해서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맞다 라고 해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소 기체는 불에 갖다 대면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산소 기체는 꺼져가는 불에 갖다 대면 조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라고 하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6번.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 관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원소의 질량 관계 알고 있어야 되고, 원소의 개수 관계 알고 있어야 된다. 사람 안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은 뭐죠?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게 물이죠. 60에서 70%. 그 다음은 뭐죠? 단백질, 그 다음이 지질, 그 다음 핵산, 그 다음 탄수화물, 요 순서대로. 물은 영어로 H2O고요.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은
공통 원소가 CH5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여기에 공통 원소로 질소까지 있고 헥사는 질소에 인까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개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쵸, 단백질 하나당 질량이나 물 한 개당 질량을 비교하면 물이 엄청 작아. 그러니까 코끼리랑 개미야. 근데도 개미가 차지하는 질량이 우리 몸속에 60에서 70%다? 개수로는 압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가 가장 많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수소가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산소일 거고 그 다음 탄소, 질소 순으로 가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원소들의 하나당 질량, 원자량 관계를 봤을 땐 수소는 1, 산소는 16이니까 수소가 만약 산소보다 16배 이상 많으면 질량으로도 역전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죠? 한 2.5배 정도 되나요? 그래서 원소의 질량 관계는 외워주는 게 좋고 산탄수질 순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원소의 질량 관계 나와 있으니까 산탄수질 떠올려서 X는 산소, Y는 탄소 이렇게 가면 돼요. 수질. 나는 X와 Y 중 한 원자의 전자 배치. 원자 앞에 뭐고요? 중성이요. 그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고 원자 번호 2더라. 그래서 전자가 지금 6개 찍혀 있으니까 원자 번호 6번에 탄소 얘기고요. Y에 대한 얘기가 돼요. 오케이? 나는 Y의 전자 배치 모형이라고 해서 기억 틀린 보기. 이 Y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그렇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는 확장된 옥텟 규칙 얘기하면서 3주기 원소 이후부터는 원자과 전자수대로 최대 결합을 할 수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2주기 원소, 보편적으로 다루는 우리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질소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최대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3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탄소는 4개 있으니까 4개 다 가능하다. 디귿. 원자 한 개당 전자수. 원자 앞에 중성.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수, 전자수 같은 거고 하나당 전자수는 양성자수로 판단해주면 되죠. X는 8개, Y는 6개. 그래서 디귿 맞는 부분. 답 5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7번입니다. 그럼 가는 뭐죠? 홈 1부터 4에 서로 다른 4가지 용액 5mm의 BTB 용액을 각각 두세 방울 떨어뜨렸다. 산염기 지시약 다 출제가 되네요. 그죠? BTB는 원오브 산염기 지시약으로서 액성에 따른 색 변화가 노초파이다. 그래서 써놓고 갈 수 있는 게 노란색이면 산성 수용액인 거고요. 초록색이면 중성 수용액, 파란색이면 염기성 수용액. 여기에 용액 A 5mm씩을 첨가한다. 다 똑같이 넣나 봐요. 그죠? 근데 이제 1번은 산성에서 파란색이 됐으니 노란색에서 파란색이 됐으니까 염기성이 됐다는 거고요. 2번은 산성이었는데 염기를 넣어도, 그러니까 용액 A를 넣어도 여전히 산성이라는 거. 그럴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더 강한 산이라면. 그치? 3번은 염기성이 됐고 4번은 염기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염기성으로 변했으니까 이 용액 A는 액성이 염기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염기성이다 맞다. 니은 2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어떻죠? 액성이 산성이었어. 근데 염기성 물질을 넣었어. 여전히 산성이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산이 더 진화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치만 여전히 산에다가 염기를 넣었으니까 중화 반응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니은 맞다. 디귿 1부터 4 중 생성된 물 분자 수가 가장 큰 것은 어디냐? 어딜까요, 여러분들? 생성된 물 분자 수 하면 우리 물수 법칙 해가지고 적은 애가 결정짓는다. 한계 반응물의 관계였죠. 예를 들어 이 염기성 수용액이 그냥 내 마음대로 OH-가 5개 있다고 해볼게. 그럼 1번 수용액은 5개가 다 반응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죠. 산성이었는데 5개를 넣고 보니까 염기성이 됐다는 건 5개보다 확실히 적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혹은 3개, 4개 네 마음대로. 그렇지? 그럼 2개와 5개가 반응했을 때 이 5개 중에 2개는 얘를 죽이는 데 쓰이는 거고 나머지가 남아서 염기성을 띠게 한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부족했던 이 넣어준 OH보다 부족했던 H 플러스만큼 물 분자 수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2번 용액은
OH-를 5개 넣어도 여전히 산성이 유지가 된다는 건 얘의 H 플러스는 확실히 5개보다 많은 애였던 거지. 예를 들어 뭐 7개, 8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 5개가 얘를 다 잡아먹지 못했다는 거니까 물은 5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용액에서 가장 많은 물 분자수가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디귿 틀린 보기 답 3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18번입니다.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식이 나와 있고 1g 속에 원자수 얘기가 나와 있는데 X건 Y건 Z건 1g을 메꿨을 때에 대한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당 질량이 무거운 애라면 같은 질량 속에 적게 있을 거고 하나당 질량이 작은 애라면 가벼운 애 가지고 같은 질량을 메꿀 땐 개수가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하나당 질량이 작은 관계라서 원자량의 관계식은 이 물리량의 역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수식으로 얘기해보면 질량당 원자수가 나와 있는데 몰수로 세니까 스몰 n이라고 했을 때 우리 물질의 양파트에서 외우는 1번 공식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었죠. 한번 써볼까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었죠. 그래서 식 변형해주면 얘가 화학식량의 역수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숫자들을 역수를 쳤을 땐 화학식량, 원자량 정보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X는 2분의 1, Y는 8, Z는 7의 질량을 갖는 애들이고 스케일 보정하기 위해서 2배 쳐주면 16, 14.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원소가 된 거죠. 그래서 X는 수소, Y는 산소, Z는 질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 X2, Y는 H2O가 되는 거고요. Z2, N2, X4, H4. 1g당 들어있는 X원자수 뭐 물어봤으니까 질량당 X원자수 이렇게 해주면 되죠. 분자 속에 들어있는 X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X원자수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었으니까 질량분의 몰수는 분자량의 역수. 이 값은 분자량 분의 분자를 구성하는 X원자수와 완전히 똑같은 값을 가지고 그런가요? 위에 거에는 분자당 X 2개, 분권 X가 4니까 1대2. 분자량은 위에 게 18이고요. N2H4면 몇이죠? 28에 4니까 32. 그래서 분모는 18대 32. 분자는 1대2니까 전체 값은 그래서 쳐주면 32대 36 이렇게 될 거고요. 48, 32, 49, 36입니다. 그래서 위에 게 8, 아래 게 9의 비율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9분의 8 답이 1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9번. 가는 금속 X를 YS4 수용액에 넣었다. 우리 다원자 이온에서 SO4 from H2SO4니까 이가 다원자 이온이죠. 그래서 Y는 이가 양이온으로 존재할 거라는 거. 이 수용액 내에는 Y 이가 양이온이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X를 넣었다 라고 하는 거. 나는 같은 방식으로 NO3 from HNO3니까 1가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Z는 1가 양이온. 이 수용액 내에는 Z 1가 양이온이 있을 거고 여기에 Y를 쓰셨다 라고 하는 거. 됐나요? 금속의 반응성 문제에서 문장 3가지 외우는데 금속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Y 이가양이온이 있는 곳에 이렇게 X를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어. 그러면 X가 센 금속이다. 그죠? Z이온이 있는 곳에 Y를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어. Y가 센 금속이다. 3단론법이라 그러나요? Z가 제일 족밥이고 그 다음 Y, 그 다음 X순 대준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세다 라고 하는 건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산화가 잘 된다, 전자를 잘 잃는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억보기 가에서 X가 환원되냐? 자, 아니죠. X가 산화되는 거죠. 산화가 잘 된다니까. 이거 틀린 보기. 전자를 잃었으니까 니은 나에서 전자는 Y가 버린 전자를 Z 플러스가 받아먹는 거죠. 그래서 1로 이동한다. 맞다. 디귿 양이온수건 전체 이온수건 두 번째 문장에서 풀리는 거였죠. 두 번째 문장 보죠. 플러스가 큰 이온이 나올수록 전체 이온수건
전체 양이온 수가 감소한다. 큰 새끼가 나오면 감소한다는 건 같은 애가 나오면 일정, 작은 애가 나오면 증가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 반응에서는 원래 1가가 있었어. 근데 y가 튀어나온다는 건 2가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1가가 있는 곳에 2가가 나오면, 큰 애가 나오면 전체 연수 감소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 2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20번. 표는 기체 값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A 더하기 B가 뭐 6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질량 나와 있고 분자식 나와 있고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이죠. 근데 이 파트에서 일단 이종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얘기가 나와 있고 딱 봐도 뭔가 개수가 지랄일 것 같다. 뭐 더해서 막 8개나 있고 그죠? X를 기준으로 Y가 지금 4개가 붙어 있다는 건 X는 일단 모르긴 몰라도 14족 원소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규소겠니? 아니죠. 탄소겠죠? 그리고 말단에 오는 Y는 결합 하나만 하는 거니까 수소 아니면 17족의 FCl, Br, I 이런 애들일 건데 CF4도 여러분들 간혹 출제가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근데 고2 때는 뭐 나올 일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메테인이지 않을까. 개수가 지랄일 땐 탄화수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냥 막 슉슉 쑤셔가지고 해도 됩니다. 질량이 16W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22W라고 나와 있다. 아 그러면 분자량 88에 CF4에서 온 게 아닐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가요?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온도압력 일정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VN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이렇게 4대 7이다 라고 하는 건 분자량이 4대 7이라는 거죠. 벌써 막 스케일을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런가요? 이제 분자량이 4짜리 가지고 16W를 메꾸려면 개수는 상대값으로 4개 있어야 되고 분자량 7짜리 가지고 7W를 맞추려면 상대값으로 1만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와 나의 몰비는 4대 1이어야 되니까 4짜리의 찐값이 2n이라고 써 있으면 1에 해당하는 찐값은 0.5n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는 뭐랑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0.5n에 7W 그러면 n일 때 14W 아, 좀 어렵나요? n몰당 14g, n몰당 15g 분자량이 14대 15라는 거죠. 편의상 스케일 2배 쳐주면 8에 14에 얘는 30짜리 이렇게 된다. 밀도는 30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근데 내가 XY4를 연립방정식으로 굳이 찾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한번 2배 쳐주면요. 뭐 처음부터 16으로 맞추고 가긴 하겠지만 28에 맞아? 아 미안. 이게 벌써 마음에서부터 스케일을 보정을 해버렸어요. n몰에 14W, n몰에 15W면 14대 15죠. 그래서 원래는 15라고 써 있어야 되고 내가 연립방정식 하는 게 귀찮아서 2배를 쳤을 때 이렇게 3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는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 28, 30의 위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가는 CH4고 나는 C2H4니까 28 되는 거 맞고 다에서는 8개이면서 30이 되는 거. 일단 C3로 바뀌는 순간 36이니까 오버야. 그래서 C2로 가야 될 거고 나머지 H6로 맞춰주면 분자량 30 되는 거 맞죠? 30에 40짜리 이거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그래서 D1, D2 분자량 관계에서 16대 30이니까 이 밀도비가 16대 30이 돼야 돼. 그래? 그럼 D2를 30이라고 했을 때 4D1이 16에 해당해야 되는 거니까 D1은 4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D1 대 D2는 4대 30. A는 2였고 B는 6이었으니까 5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되죠. 오케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안녕.